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는 더 지혜롭고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나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무심코하게 되는 7가지 추한 행동과 그에 대한 실천 가능한 개선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품위 있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무심코하게 되는 7가지 추한 행동과 그에 대한 실천 가능한 개선 방법. 1. 지나친 간섭. 첫 번째로 함께 나눠볼 주제는 바로 지나친 간섭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 경험이 많아지고 세상 이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자연스레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 조언을 해주고 싶어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조언이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아. 요즘 애들은 뭘 몰라서 그래. 이처럼 선의로 시작된 말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조용한 응원을 더 원하기도 합니다. 개선책, 경청과 거리두기. 간섭의 반대말은 신뢰입니다. 상대를 온전히 믿고 스스로 판단하게 맡기는 용기, 그리고 실수조차도 배움의 과정으로 지켜보는 여유. 이것이 품격 있는 어른의 태도 아닐까요? 실천 방법 3가지. 1. 조언하고 싶을 때 질문부터 하기. 이 상황에서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질문은 간섭을 대화로 바꿔줍니다. 2. 내가 너라면 대신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사용하기. 의견보다 선택권을 넘겨주세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3. 물러서는 연습도 해보기. 모든 일에 의견을 내지 않고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깊어집니다. 마무리하자면 지나친 간섭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존중과 기다림으로 바뀔 때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관계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태도.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하게 되는 자신의 경험을 기준 삼는 말버릇입니다. 내가 너만 할 땐 말이야. 그건 예전엔 안 그랬어. 우리 땐 다 그렇게 했어. 혹시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엔 소중한 지혜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우리는 종종 간과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경험이 아니라 절대화.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인 정답처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현실이나 고민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우리가 겪지 못한 전혀 다른 문제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개선책, 공감과 공백 남기기. 우리가 가진 경험은 지혜의 창고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나눌 때는 공감의 문을 먼저 열고 내 경험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함께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 3가지. 1. 나는 그땐 이랬지만 지금은 많이 다르겠지? 라는 말 덧붙이기. 나의 이야기를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2. 상대의 시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얘 요즘엔 취업 준비가 훨씬 어렵다면서? 공감으로 시작하면 대화가 훨씬 유연해집니다. 3.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나의 이야기로 국한하기. 나는 그때 이렇게 느꼈어. 정답이 아니라 참고로 들리게 됩니다. 끝으로 기억해 볼 말이 있습니다. 경험은 나눌수록 빛나지만 강요될수록 무거워진다. 우리의 경험은 후배 세대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답처럼 내세우기보다는 공감과 겸손으로 풀어낼 때 그 경험은 진정한 힘이 됩니다. 3. 비판이 잦아지는 말투. 세 번째로 살펴볼 모습은 비판이 잦아지는 말투입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넓어지면 자연스레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너무 생각이 짧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처음엔 단순한 의견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비판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비판이 많아질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 대한 기준이 단단해져서입니다. 내 방식과 다른 것을 쉽게 틀렸다고 판단하게 되지요. 둘째, 스스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라는 속마음이 때론 비판이라는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개선책, 공감과 칭찬의 언어를 늘리기. 비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공감과 인정은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비판하려는 순간 한 박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에게 힘이 될까, 상처가 될까? 실천 방법 3가지. 1. 칭찬부터 말하고 조언은 나중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네.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비판이 아닌 협력의 말이 됩니다. 2. 부정적인 말 대신 관찰 중심의 언어 사용하기. 그런 선택을 했구나. 이유가 궁금해. 판단보다 이해를 중심에 둡니다. 3. 하루에 한 번은 인정의 말을 해보기.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내 방식도 멋지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아.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에 큰 따뜻함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비판이 아닌 격려로, 지적이 아닌 인정으로 품격 있는 어른의 말투를 함께 만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4. 변화에 대한 거부감. 4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흔히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예전에는 호기심 많고 새로운 것을 금방 배우던 자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이 자주 튀어나오진 않으셨나요? 나는 원래 이런 거 몰라. 요즘은 너무 복잡해서 싫어. 괜히 바꾸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처럼 변화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고방식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거절의 자세를 먼저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변화를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자연스럽습니다. 익숙한 것이 주는 안정감, 배움 앞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새로움에 대한 피로감. 이 모든 감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 대한 거부가 쌓이면 사고가 경직되고 타인과의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개선책, 열린 마음 유지하기. 중요한 건 모든 걸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태도 자체입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유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3가지. 1. 한 달에 한 가지 새로운 것 시도하기. 스마트폰 기능 배우기, 새로운 취미 체험하기, 낯선 음식 먹어보기. 작지만 꾸준한 새로움이 두려움을 줄입니다. 2. 잘 몰라서 그런데 알려줄 수 있어?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도움을 구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3. 젊은 세대의 문화에 관심 갖기. 유튜브, 음악, 패션, 앱 등 대화를 위한 공감대를 만들 수 있고 마음도 젊어집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 열린 태도, 이 3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5.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자책하는 태도. 5번째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흔히 겪게 되는 과도한 자기 자책과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식의 과소평가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나는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같아. 예전 같지 않으니 민폐만 되는 것 같아. 혹시 이런 말들 한 번쯤 마음속에서 되뇌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런 감정이 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창 활동할 때의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에서 벗어난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 자연스레 자책이나 위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존재이냐에 더 있습니다. 개선책,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는 연습.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부양해야 하거나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역할은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지혜를 나누는 사람, 다른 이에게 마음의 쉼터가 되어주는 사람,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서 전혀 다른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3가지. 1.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고마운 점 적어보기. 오늘도 따뜻한 말을 건넨 나 잘했다. 자기 인정을 꾸준히 하면 자책이 줄어듭니다. 2. 나이 듦에 대한 자기만의 의미를 글로 적어보기. 나이 들며 얻은 지혜, 관계, 여유를 되짚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2.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기. 남에게 건넨 말은 곧 내 마음에도 돌아옵니다. 당신 덕분에 위로받아요. 라는 말, 당신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한 사람입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가장 슬픈 오해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때입니다. 6. 자신만의 틀에 갇혀 상대를 평가하는 태도. 6번째는 고정관념과 선입견, 즉 자신만의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려는 태도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끈기가 없어. 저런 옷차림을 보면 생각이 없어 보여. 남자면 이래야지, 여자는 저래야지. 이런 말들 혹시 무심결에라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문제는 판단이 아니라 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대, 각자의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준과 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 틀이 다른 사람을 단정짓는 데 쓰일 때 우리는 어느새 세상을 좁은 시선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선책. 판단보다 호기심. 타인의 모습이 내 기준과 다를 때 비난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어떤 배경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세상이 더 넓고 풍성하게 느껴지고 나 또한 더 유연하고 열린 사람이 되어갑니다. 실천 방법 3가지. 1. 스스로 자주 쓰는 단정적인 말 찾아보기. 는 원래 그래. 니까 안 돼. 같은 말들을 의식해보세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2. 다른 세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유튜브, 책, 다큐멘터리 등 세상은 한 가지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곳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3. 생각 다름을 인정하는 말 습관 갖기. 나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도 의미 있어 보여. 말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고정관념은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깊이 있게 만나는 걸 가로막습니다. 내 기준이 아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격의 깊이 아닐까요? 7.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태도. 마지막 7번째는 나이 들수록 자주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몇인데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겠어? 이런 감정은 사치야.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슬퍼도 웃어야지. 울면 약해 보이잖아. 이처럼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여기고 혼자 꾹꾹 눌러 참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서운함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감정들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점점 무뎌지고 마음의 숨통이 막히게 되지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감정을 무시하는 습관은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선책. 감정을 존중하고 흘려보내는 연습. 감정은 숨길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기쁠 땐 활짝 웃고 슬플 땐 가만히 안아주고 외로울 땐 나 스스로에게 말 걸어주기. 이런 소소한 마음의 대화가 쌓이면 우리는 더 단단하고 따뜻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실천 방법 3가지. 1. 하루 5분 감정일기 쓰기. 오늘 나는 이런 기분이었다. 감정을 말로 꺼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2.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정 나누기. 요즘 마음이 좀 울적했어.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3. 혼자 있을 때 감정을 말로 꺼내보기. 지금 좀 외롭구나.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자기 위로는 연습할수록 마음에 힘을 줍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마음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나도 모르게 하는 7가지의 추한 행동과 그 개선 방법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 7가지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용히 마주하고 다듬어가야 할 내면의 거울입니다. 지나친 간섭, 경험의 절대화, 비판적인 말투, 변화에 대한 거부, 자책과 자기 비하, 고정관념, 감정 억누르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떠올리며 나도 그렇구나 하셨다면 이미 성찰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더 따뜻하고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든다는 것의 진짜 멋이 아닐까요? 끝까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어른입니다. 지금까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